자, 지난주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 참 걱정 많이 하셨죠?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지금 막 욕도 많이 나왔어요. 이 양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진짜. 또 이 양반이 말썽하니까.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일촉즉발의 전면전을 치를 뻔했던 미국과 이란 소식 오늘 좀 새해부터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윤은선 마타하리가 준비했다고요? 네, 지난 1월 3일에 미국은 이란의 2인자인 가셀 솔레이마니, 이분은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산하 쿠드스군의 사령관입니다. 네네. 이분을 이제 암살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닷새 뒤인 1월 8일에 이란은 이라크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대국민 성명에서 이란이 물러서는 것 같다라면서 추가 군사 응징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양국이 전면전 위기는 일단 피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정재민 편집위원회 관련 기고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 트럼프의 대국민 성명 발표를 보기 위해서 새벽까지 기다렸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나와서 나 진짜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정말. 그렇죠?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닐까 정말 맞아요. 큰일이잖아요. 워낙 충동적인 분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일단 뭐 하여간 벼랑 끝에서 끝까지 몰렸는데 이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상은 모면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그 미국과 이란 사태의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일단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7월에 이란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이렇게 6개의 나라하고요. 네. 이란 핵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협정의 공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협정이고요. 네. 이 체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따라서요. 이란은 핵무기 제조의 필수품인 원심 분리기의 3분의 2, 그리고 농축 우라늄의 97%, 그리고 매년 핵무기 1, 2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네. 이 중수로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란으로서 이 협상을 체결하기까지 굉장히 이제 큰 결심을 했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2018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는 이란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전면적으로 경제, 금융제재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란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참 황당하죠. 이에 맞서서 이란은 단계적으로 핵 활동을 재개를 했고 급기야 지난해 5월부터는 이란이 이제 유조선, 미군 무인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등등을 이제 공격을 하는 등 이번 사태 직전까지 굉장히 크고 작은 충돌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는 이제 나름 대화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미국이 탈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달리 이란은 탈퇴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언제든 다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도 있음을 계속 보여왔던 것인데요. 실제로 이란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미국 이외에 아직 협정에 잔류하고 있는 다른 체결국과는 조건부 타협책을 모색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이 터지면서 이란 역시 이 협정에 잔류할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이란은 사태 직후에 미국의 행동을 국가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협정 파기와 함께 핵무기 생산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월 8일에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로 미사일 22발을 발사하면서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보복 공격에서 미군 측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면 트럼프도 이제 바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전면전 이게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 정지 상태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란 측에서도 이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반면에 그럼 미국에서는 이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 내 여론도 좀 궁금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에 현명했는지 그런 결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미국 내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보다도요.
이것이 국익 차원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는 미국과 세계에 임박한 위협이다. 이런 이유로 암살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결정 배경이 굉장히 석연치 않고 군사 또는 외교적 후폭풍을 충분히 예견하지 않고 그렇죠.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암살당한 솔레이마니는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오던 인물입니다. 이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으로 있는 쿠드스군이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등 중동 전역의 친이란 무장 테러 단체에 네. 무기나 훈련, 그다음에 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주목을 해왔던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임 행정부에서도 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군사적인 옵션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뭐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솔레이마니 암살 사태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후폭풍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암살 결정을 내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서 솔레이마니 암살은 정당했는가 보다는 현명했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사태를 불확실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솔레이마니 암살 결정을 내린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또 아주 그것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네. 결정됐다. 이 측면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두 행정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예의주시했지만 득보다 실이 많았다라는 건데 과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감행했는지 좀 의문인데요. 그 부분만 한번 어찌 알겠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충동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도 사실 내각의 인물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도 전문적이고 좀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잘리고 아첨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만든 거 아니냐 뭐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건 이게 정당했나 보다 현명했나라는 뉴욕타임즈의 어떤 사설이 좀 우리도 주목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일단 큰 충돌은 면했지만 불씨가 이렇게 사그라든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 어떻게 될까요? 예. 당장의 전쟁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향후 상황을 낙관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이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에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일날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살인적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승인을 했는데요. 아직 미국 재무부에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대충 예상되는 내용은요. 무역과 금융 제재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또 이란 제재의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미국의 행정부가 외국 기업의 대이란 거래를 차단하는 제3자 제재, 다른 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란은 미국의 추가 제재로 지금보다 본인들이 더한 공경에 처하게 되면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친이란 무장 테러 단체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반미 테러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국 역시 이란의 핵무장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사태를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8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요, 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이란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이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저희로서는 또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 각도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에 대해서 이제 CNN은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정책과 경제 제재로 이란을 다시 핵 협상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싶겠지만
그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새해부터 이제 모두가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소식인데요. 기사의 제목처럼 최대 압박 정책이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기를. 이 압박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면에서는 견디지 못하면 또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제발 새해에는 정말 즉흥적이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고려해 주시고 조금 좀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많은 생각을 옮기시기를 해주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정말 저희 시사인싸의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몇 분 계시죠? 네, 정말 단골 손님이에요. 경제 쪽이건 시사건 너무 자주 나오셔서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거의 고재규 국장만큼 최다 출연자 아닌가. 네. 두 분을 어떻게 같이 만나게 할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